황금의 진원칙을 잘 지키면 많은 청중의 주목을 끌고 그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중과 성공적으로 소통하는 스피치 황금의 7계명. 주제의식, 특성 파악, 발성 연습, 일화 제시, 이 같은 청중 호감 이끌어내는 비법. 궁금하시죠? 대중과 소통하며 연설할 때는 철저하게 주제를 인식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청중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또 장소와 청중의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스스로 자존감을 갖고 소통하면서 공감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많이 들어본 얘기죠? 안녕하세요. 시사 도민고 김홍국 교수의 스피치 횡단열차 힘차게 출발합니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좋습니다. 자, 방송과 영상의 시대입니다. 곳곳에서 연설도 하고 스피치도 하고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프레젠테이션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공개 장소에서 말하는 것을 겁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대 공포증이죠. 연단 공포증이라고도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또 논리를 어떻게 전개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떨지 않고 자신감 있는 스피치를 할까? 물어옵니다. 열심히 좋은 해법과 답변을 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사 도민고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유튜브이면서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생각을 나누는 기분 좋은 친구 같은 그런 유튜브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참여, 댓글, 공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을 받아야 또 우리 유튜브도 잘 되고 또 살기 좋은 사회, 좋은 우리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중에게 말하기를 할 때는 꼭 지켜야 할 황금의 7원칙이 있습니다. 황금의 7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의 7원칙을 잘 지키면 많은 청중의 주목을 끌고 그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점수도 많이 딸 수 있겠죠. 첫 번째입니다. 그날 말하기의 주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밀도 있게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제를 관통하는 이야기를 인물, 상황, 예시, 일화, 명언, 또 최근의 핵심 사례 이렇게 쭉 그물처럼 연결시켜서 이야기해 나가면 연설은 대단히 명료하고 간명하게 진행이 됩니다. 쉽게 들어오죠. 처음 청중과 소통의 길을 여는 아이스 브레이킹이 중요합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여러분 잘 아시죠?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어색하고 서먹서먹한 분위기, 이걸 아이스 얼음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위기를 깨트리는, 아이스 브레이킹하는, 깨트리는 것입니다. 모임에서 모인 사람들 사이에 서먹서먹함, 또 낯선 분위기를 해소하고 서로를 향해 미소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대화 기법을 우리가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잘 익혀두면 매우 유용합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을 잘하기 위해서는 청중의 구성과 특성, 기호를 얼마나 이해하고 이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언어를 제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년층에 대해서 어린이의 언어를 구사하면 안 되겠죠? 이를 잘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된 자세로 성공적인 대화를 위해서 꼭 사용해야 될 몇 가지 패턴의 말을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장소의 특성과 청중의 특성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누가 내 말을 들을 것인지, 그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나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지, 이 장소는 울림이 좋은 것인지, 작게 말해도 잘 들리는지, 아니면 나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감을 갖고 있는지, 나의 말을 이해하고 있는지, 장소와 청중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계 수치나 어려운 논리 구조, 수학이나 과학적인 논증을 이야기하면 시작과 함께 지루하고 따분해하는 그런 사람들, 또 하품을 하는 청중을 보게 됩니다. 어렵죠? 삼각함수 나오고 벡터 나오면 졸립지 않습니까? 어느 장소이냐에 따라 스피치 방식은 달라집니다.
특히 다양한 특성을 가진 청중이 대상일 때는 스피치 방식에 많은 변화를 줘야 합니다. 원형 극장이냐, 소극장이냐, 아니면 작은 교실이냐, 안방이냐에 따라 말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노장청, 어린이, 전문가 집단, 어떤 청중이 모였는지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져야 됩니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얘기를 한다거나 또는 전문가 집단에게는 어려운 얘기를 해도 잘 통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발성 연습을 통해서 전달력을 높여야 합니다. 일단 자세가 바르게 정돈돼야 됩니다. 복식 호흡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저같이 해야 됩니다. 허리와 가슴을 펴고 고개를 등 쪽으로 조금 당긴 상태, 자세가 아주 좋습니다. 엉덩이와 허리를 바짝 붙이고 긴장감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얼굴은 담담하되 약간의 미소를 통해서 여유 있게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편안해집니다. 복식 호흡을 통해서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며 우리 몸과 목을 이완시켜주는 것이 중요한 준비 동작입니다. 그리고 가볍게 소리를 내면서 자신이 미리 준비한 문장 몇 개를 반복해서 발성하면서 연습합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친숙한 가곡이나 노래를 가볍게 불러보는 것도 목을 풀어줍니다. 모음으로 된 글자표, 또 자음이 결합된 글자표, 받침이 있는 글자표 등을 반복해서 읽어보는 훈련을 하면 훨씬 더 준비가 잘 되죠. 그리고 나서 본 무대에 서게 되면 훨씬 더 부드럽고 유연한 발성, 발음, 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연기도 할 수 있겠죠? 꼭 필요합니다. 넷째, 다양한 일화나 예화, 재미있는 사례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할 때 성공했던 자신의 경험담, 세종대왕과 이순신, 링컨과 루스벨트, 만델라와 메르켈, 김대중과 김영삼, 에디슨과 아인슈타인, 이렇게 다양한 인물들의 인생,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일화와 명언을 잘 인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흥미롭거나 궁금한 사례나 일화를 이야기하면 잠자려던 청중의 눈이 번쩍 뜨이고 집중하는 것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재미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다섯째, 내가 위대한 연설을 하거나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으로 스스로 높게 자신을 평가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자존감이라고 그러죠. 셀프 프라이드, 자존감인데요. 나 자신에 대한 신뢰와 자존감을 높여야 갑작스러운 상황 또는 상대의 공격에 당황하지 않고 나 자신,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런 제스처, 또 신체적 이 동작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할 때 이렇게 신체 동작을 하는 거죠. 말로 할 수도 있지만 이것만 살짝 보여줘도 사랑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친구가 됩니다. 여섯째, 나 자신이 아니라 청중과 소통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또 집중적으로 이를 끌고 가야 됩니다. 소음이 들리기도 하고 일부 청중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제를 놓치게 되는 경우 있는 거죠. 청중들이 재미없다고 생각하면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그럴 때 자신감을 갖고 나의 진면목을 청중에게 전해야 됩니다. 결국 청중의 주목을 끌고 이야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제의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7번째입니다. 작은 실수에 대해서 쉽게 사과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무조건 억지를 부리거나 구차한 변명을 해서 정직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그건 절대 안 되겠죠. 청중은 어떤 사건이 진행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명백한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하게 되면 일단 강연의 격, 그리고 청중은 나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강연 자체를 신뢰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실, 진정성도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신뢰도와 책임감을 갖는 행동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사과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밝혀지고 알게 될 때는 바로 사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는 적재적소, 때를 가려야 됩니다. 시사 도민고 김홍국 교수의 스피치 횡단열차, 오늘 대중 스피치 7원칙, 7가지 원칙 운행을 마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이제 말 잘하는 아주 굿 스피커가 되신 것 같습니다. 함께 노력하시죠.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